1757년 영조 33년 큰 흉년으로 인해 전국에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주령은 종묘의 제사에도 술을 못 쓰게 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시행됐는데 만일 위반했다가 발각이 되면 처형되는 것은 물론이고 목을 남대문 밖에 걸어두어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효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술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많은 양의 술이 암시장에서 은밀히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류진왕이라는 무관을 불러 범인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밀주를 찾아내려 애쓰는 류진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은 밀주범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수사는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류진왕에게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류진왕은 수사를 멈추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기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기생은 류진왕이 오자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지만 류진왕은 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기생에게 놀이개와 비단 등을 주며 몇 날 며칠 동안 정을 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류진왕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은 놀라서 각종 약을 구해다 줬는데 어찌된 일인지 류진왕의 복통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근심이 깊어지자 류진왕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땐 술 한 사발만 마시면 고통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술을 구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기생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술병 하나를 챙겨들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류진왕은 놓칠세라 기생의 뒤를 밟았습니다. 기생이 산속의 한 허름한 집에서 술 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류진왕이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뿐이었습니다. 류진왕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젊은이에게 칼을 들이대고 금주령을 어긴 죄를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자신이 술을 빚었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고에 있던 어머니가 뛰어나와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술을 빚었으며 아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내가 뛰어나와서 술은 자신이 빚은 것이며 어머니와 남편은 모르는 일이니 자신의 목을 베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류진왕은 서로 죽겠다고 다투는 이들의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그래서 술항아리를 깬 후 다신 술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 사건을 덮어버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조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영조는 범인을 못 잡고 돌아온 류진왕에게 대노했고 류진왕을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류진왕은 다행히 복권되어 강령현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령현감으로 수년을 지내게 되자 류진왕은 사리사욕을 채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듣고 암행어사가 엄벌을 내리기 위해 출도를 했습니다. 관리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류진왕이 무거운 마음으로 어사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본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사는 다름 아닌 밀주 사건 때 공부하고 있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어사는 그때 은혜 덕분에 어사가 될 수 있었다며 감사해했고 처벌 대신에 류진왕에게 어진관리가 되어달라고 당부를 하고 나서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후에 어사는 재산까지 올랐다고 하며 호의를 베푼 덕에 극적으로 회생한 류진왕은 어사와의 약속대로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어진관리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